탐정방송 임명수 대표입니다. 가정이나 학교나 연인이나 뭐 이런 이 인간관계 속에서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은 편해, 마음이. 근데 어떤 사람은 불편한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얘기하다 보면 내가 이상한 건가? 뭐 좀 이상한데? 뭐 이런 느낌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 있죠. 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 세상 속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이 검은 털을 하고 있는 동물을 조심해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했는데 사람들한테 덕을 주고 좋은 일을 하고 감동을 주고 이렇게 해도 참 짧은 삶인데, 이 주변 사람, 다른 사람, 특히 가까운 사람, 뭔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사람을 아프게 하고 피해를 주고 뭐 이런 인간들도 적진 않다. 그래서 늘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 이은혜, 조현수 첫 번째 공판이 어제인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인천에서 공소장 분량이 고유정보다도 훨씬 많은,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은혜 공소장에 검사가 공소 사실을 적시를 한 내용 가운데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사전적으로 가스라이팅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살면서 조심을 할 수가 있어요.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그 사람 스스로 내가 이상한 건가? 그래, 내가 이상한 거야,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므로써 그 사람을 지배하는 행위를 강화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를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가스라이팅의 과정에는 주로 어떤 툴들이 활용이 되냐? 거부. 예를 들어서 A가 뭔가를 딱 얘기했는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거부. 그 다음에 이제 반박. 그 다음 뭔가를 얘기했는데 다른 얘기로 돌려버리는 전환. 그 다음에 이제 무시하는 거. 야, 네가 뭐 해? 이렇게 약간 계속 무시하는 멘트를 통해서 그 사람을 경시하는 거. 그 다음에 기억 안 나? 망각. 그 다음 부인. 지금 말씀드린 거부, 반박, 전환, 경시, 망각, 부인. 이러한 통해서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그 사람이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고, 이로써 타인에 대한 통제 능력을 행사하는 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정신적인 학대의 한 유형으로 친구, 연인, 가족 등 친밀한 관계는 물론 학교나 직장 등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가스라이팅 가해자는 피해자의 자존감과 판단 능력을 잃게 만들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정신력이 약해진 피해자는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가해자에게 의존을 하게 됩니다. 특히 가해자는 피해자를 위한다는 명목의 가스라이팅을 진행하기 때문에 피해자 대부분은 자기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1938년 패트릭 해밀턴이라는 작가가 연출한 스릴러 연극 가스라이트, 가스 등에서 유래된 정신적인 학대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가스라이팅이. 이 연극은 잭이라는 남성이 자기 아내 벨라를 억압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잭이 보석을 훔치기 위해 윗집의 부인을 살해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이 보석을 찾기 위해서는 가스등을 켜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 가스등을 켜면 이 가스를 나눠 쓰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가스를 나눠 쓰던 다른 집의 불이 어두워져서 들킬 위험이 있는 구조입니다. 잭은 집안의 물건을 숨기고 부인인 벨라가 물건을 잃어버렸다라고 몰아갑니다. 잭이 보석을 찾기 위해 가스등을 켤 때마다 벨라가 있는 아래층은 어두워지고, 벨라가 집안이 어두워졌다고 말하면 잭은 그렇지 않다는 식으로 아내를
탓하는 것은 물론 정신병자로까지 몰아세웁니다. 이 안에는 점차 자신의 현실 인지 능력을 의심하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남편에게 더욱 의존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탐정업을 할 때 민사증거 수집을 할 때가 있어요. 민사증거 중에서 내가 이혼을 해야 되겠다. 배우자의 유책 증거를 찾아서 소송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남편의 외도 증거를 찾고 있는 여성이 어느 정도 심증이 갈 때 남편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중간에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그런 느낌이 올 때 당신이 뭐 이렇게 바람 피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남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당신 정신병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상대방을 계속 몰아가는 거야. 뭘로? 정신병자로. 본인이 외도를 하고 있는데 정신병자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제 가스라이팅은 이 부부 안에서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상인데 정상인 사람이 이러한 가스라이터와 함께 교제하거나 살거나 하면 자기가 점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이상한 사람인가? 내가 정신병자인가? 뭐 이렇게 하면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고립이 됩니다. 고립이 되고 오히려 이 가스라이터에게 확인받고 싶어하고 의존하게 되고 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가스라이팅 가해자는 피해자의 기억을 지속적으로 반박하거나 그 피해자가 저지른 작은 실수를 막 확대, 과장시키거나 왜곡을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스스로 자기 본인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 내가 이상한 건가? 그래 네가 이상한 거야. 이렇게 이걸 이제 전환이라고 표현합니다. 심리학에서 스스로를 의심, 즉 전환하게 만듭니다. 또 피해자의 요구나 감정을 하찮게 여기는 거야. 자, 당신이 이러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나는 불안하다. 나는 괴롭다. 나는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다. 당신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 네가 예민한 거야. 다들 그냥 그러고 살아.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즉 피해자의 말을 경시해 버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발생한 일을 잊은 척하거나 부인하는 행위를 지속합니다. 기억 안 나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상대방을 억울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예컨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말이 틀렸어. 당신의 기억은 잘못된 거야. 당신은 너무 예민해. 그럼 내가 극적극적거리면서 내가 예민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네가 문제라는 걸 아직도 모르겠어? 네가 문제라는 걸 아직도 모르겠어? 넌 너무 의심을 많이 해. 정신병자 같아. 이렇게 계속 만드는 거야. 이러한 말들을 반복을 해서 피해자의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판단 능력을 아주 서서히 잃게 만든다. 그래, 내가 의부증 환자인가? 내가 의심증 환자인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피해자의 말을 듣기 거부하고 피해자의 생각을 무시해버립니다. 이러한 행위가 점진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피해자는 가스라이팅, 이러한 말과 가스라이트의 어떤 그런 행위에 익숙해집니다. 반복되면서. 이러한 가스라이팅에 익숙해지면서 가해자의 생각에 동조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고 자존감이 점차 낮아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점점점 고립이 돼가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게 되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우울증을 겪게 되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기도 합니다. 가스라이팅은 가정, 학교, 연인, 군대, 직장 등 주로 밀접하거나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데 수평적이기보다는 뭔가 좀 비대칭적인 권력으로 누군가를 통제하고 억압하려 할 때, 이 사이코패스들의 특징도 일부 있죠.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자녀를 통제하는 경향을 보일 때도 일종의 자식에 대한 학대, 즉 가스라이팅이 될 수 있다. 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형태 등으로 나타나는데 다 너를 위한 거야.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공부시키는 거. 너는 착한 딸이잖아? 넌 착한 아들이잖아? 아이고 다 너를 낳은 내 죄이지.
이러한 표현 등도 이 가스라이팅에 해당이 된다라고 합니다. 또 연인 간에 나 아니면 누가 널 만나주겠어?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옷을 왜 그렇게 입고 다녀? 앞으로 그렇게 짧은 치마 입지 마.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면서 프레스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것도 가스라이팅의 과정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을 명분으로 심하게 간섭하거나 못나가게 강요하는 행태들도 가스라이팅이다. 직장에서는 왜 이렇게 일을 못해? 누구누구 씨에게는 이 능력밖의 일이지? 이게 비아냥거림. 이 회사 나가면 어디 뭐 갈 데 있을 줄 알아? 나니까 데리고 있어주지? 회사 내에서 당신에 대해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들리던데, 이런 말들. 이러한 무시, 경시하는 언행들도 가스라이팅에 해당이 됩니다. 사회생활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또는 사랑에 빠져있든, 내가 이러한 말들을 들을 때 상처를 받죠. 그리고 점점 거기에 이렇게 익숙해지게 되고, 그 사람에 이렇게 끌려가게 되고,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내가 꼭두가시처럼 언젠가부터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심리적인 가스라이팅이 이미 시작되었거나 진행 중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왜? 가스라이팅은 대부분 본인이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정신분석가이자 심리치료사인 로빈스턴은 2008년 저서 가스등 이펙트,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효과이죠. 이 책을 통해서 가스라이팅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게 왜곡과 진실을 구분해야 된다. 즉, 그래, 당신이 하는 얘기가 다 맞아. 왜? 약간 좀 불편하니까 당신의 어떤 그런 주장과 말에 내가 이렇게 맞춰줄게. 그냥 내가 그게 편하니까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에 왜곡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왜곡과 진실을 정확히 구분해야 된다. 두 번째, 상대방과의 대화가 소위 밀고 당기기를 쓰는 거야. 예를 들면 연인 간에 아까 얘기했었던 그래 막 자꾸 이렇게 세뇌를 시키고 길들이는 거예요. 길들이는 거. 나나 되니까 이렇게 너랑 만나주지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나 이렇게 너 스커트 짧은 거 입는 거 내가 싫다고 했잖아. 왜 자꾸 이런 거 입지 마. 뭐 이런 자기의 어떤 요구사항을 얘기를 하는 거, 또는 뭐 말 그대로 이제 밀당을 하는 거야. 밀당을 하는 것도 우리가 거기에 이제 내가 사랑하니까 이 사람을, 내가 좋아하니까 그냥 맞춰주자, 뭐 이렇게 거기에 길들여지자라는 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밀당, 이런 소위 말하는 밀고 당기기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면, 자주 나타나고 있다라면 이걸 피해라. 이건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사랑하니까. 근데 그 사랑하는 감정을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은혜 사건, 용소계곡 사건도 그런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날 사랑하니까 이렇게 못해줘? 뭐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내가 점점 더 이 사랑이라는 어떤 상황 속에 이끌려서 피해를 점점 보게 되고, 나중에는 생명의 어떤 손실까지 만들어낸 사건이다. 세 번째는 옳고 그름 대신, 이게 맞다 틀리다를 따지지 마라고 합니다. 옳고 그름 대신에 자신의 감정과 느낌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정신분석가이자 심리치료사인 로빈스턴이 말한 내용이에요. 또 전문가들은 스스로 가스라이팅 피해자라는 사실을 자각을 한다면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 즉, 내가 자각을 못하는 거야, 이게. 이게 뭐 사랑인지, 그래, 이런 거지. 오빠가 나를 사랑해서 내 옷에 관여를 하고, 내 귀가 시간에 관여를 하고, 이러한 것들은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라고 믿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가스라이팅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게 사랑인지 아니면 가스라이팅이 내 부지불식 간에 진행되고 있는 거지에 대한 자각 인지를 반드시 하셔서, 피해자 스스로가 자신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아닌지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든다라면 상대와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렵겠지만 이러한 피해를 자각하는 것과 거리를 두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이 상황을 훨씬 더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전문가나
또는 제3자나 조력자를 찾아서 그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탐정이 의뢰인과 만나서 사건을 진행할 때 보면 자존감이 매우 낮아 있는 상태가 상당히 많아요. 부부관계에서 특히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 제3자의 관점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컨설팅을 제가 해드리고 있어요. 타인에 의해 내 인생이 좌우되지 않도록 자존감을 회복하고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 삶에 대한 뚜렷한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즉 남편이 바람을 펴, 아내가 바람을 펴,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내가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나의 삶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가정과 구성원의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내가 다친다면, 내 마음이 다친다면 과정 어떤 관계나 가족은 사실 의미가 없다. 왜? 내가 있으니까 가정이 있는 거고 가족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나의 행복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